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적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호출되는 함수를 소개하고 세부 동작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커널 스레드가 생성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에게 커널 스레드 생성을 요청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가 이제 깨어나서 커널 스레드를 직접 생성하는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호출되는 함수가 kthread create라는 함수이고요. kthread create 함수 내부에서는 kthread create on node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 함수를 통해서 언더바 두 개가 있죠. kthread create on node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어서 2단계에서 호출되는 함수는 kthread add 함수이고요. 이 함수 내부에서 create kthread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참고로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의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가 kthread add 함수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름과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 이름이 같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에게 커널 스레드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단계에서 호출된 함수는 kthread create, kthread 이제 on node, 그리고 언더바 두 개죠. kthread create on node 함수인데, 사실 kthread create라는 함수는 매크로 타입의 함수이고요. 이 함수는 이제 이 함수로 치환이 되는데, kthread create on node 함수는 언더바 두 개인 kthread create on node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언더바가 이렇게 있죠. 언더바가 두 개 있는 함수는 리눅스 커널 함수, 함수 이름의 컨벤션상 커널 내부에서만 호출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제 계층에서 예를 들면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케줄이라는 함수 앞에 이렇게 그 언더바가 두 개 붙은 그런 형태의 스케줄 함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은 커널 내부에서만 호출되는 함수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직접 호출될 수 없는 함수들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로서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에게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가 깨어나서 이제 이 흐름으로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1단계에서 호출되는 함수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려면 kcreate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요. kcreate 함수의 선언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선언부를 보면요, 매크로 형태로 이제 구현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define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에서 kthread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k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함수 인자들인데요. 첫 번째 인자는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 주소를 저장하는 필드이고, 두 번째는 스레드 핸들러,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로 전달되는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요. 노드 정보는 노드 필드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name fnt 필드는 커널 스레드의 이름을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여기까지 caseRate create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caseThread create 함수 구현부만 봐서는 커널 스레드를 생성할 때 어떤 인자를 전달하는지 알기 어렵죠. 이어서 커널 스레드를 caseThread create 함수를 사용해 생성하는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vhostDivSetOwner라는 함수인데요. 7번째 줄을 보면 case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해요. 함수를 분석할 때는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vhostWork라는 이름을 지정하는데 vhostWorker는 thread handler 함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인자로는 div 보시면 div 변수를 지정하는데 이 div라는 변수의 이제 실제 자료 구조는 vhostdiv라는 구조체입니다. 이 방식으로 커널 스레드 핸들러에 매개 인자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커널 스레드를 관리하는 이제 주된 자료 구조는 vhostdiv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인자를 보시면 vhost%d를 전달하는데요. 이는 커널 스레드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caseRate create 함수를 호출해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예제 코드를 봤으니 다시 caseRate create 함수의 구현부를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caseRate create 함수의 구현부는 매크로 타입이에요. 따라서 컴파일 과정에서 전처리기가 caseRate create 함수를 caseRate create on node 함수로 바꿔주죠. 그래서 커널이나 드라이브 코드에서 caseRate create 함수를 호출하면 실제 동작하는 코드는 caseRate create on node 함수인데요. caseRate create on node 함수 내부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 함수의 구현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aseRate create on node 함수의 구현부인데요. 이제 9번째 줄과 11번째 줄 코드는 그 함수의 인수를 전달할 때 가변 인자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컨벤션인데 이 부분을 빼고는 언더바가 두 개인 caseRate create on node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가변 인자를 적용해서 언더바 두 개의 caseRate create on node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언더바 두 개의 caseRate create on node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커널 스레드를 관리하는 이제 커널 스레드의 생성 과정을 관리하는 주된 자료 구조는요. caseRate create info라는 이제 구조체인데 8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이 구조체의 사이즈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 받게 됩니다. 8번째와 9번째 줄에 갇혀 있죠. 이어서 13번째와 16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함수에 전달된 인자를 이제 create라는 이제 포인터형 변수 있죠. 포인터형 변수의 thread fn이라는 필드에는 커널 스레드 함수의 이제 시작 주소 그리고 데이터 필드에는 매개 인자로 전달되는 주소의 이제 주소 그리고 노드에는 노드 정보 그리고 던에는 던이라는 그 인자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이어서 이제 caseRate create list라는 linked list에 create list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caseRate create list는 프로세스 커널 스레드를 생성할 때에 사용되는 자료 구조인데요. linked list 타입으로 linked list가 비어 있으면 커널 스레드 생성을 안 한 상태이고 이제 이
링크드 리스트에 리스트 정보가 있으면 이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해달라는 요청 정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는 커널 스레드 데모 프로세스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참고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커널 스레드 데모 프로세스는 깨어나서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이 링크드 리스트를 쳐다봐요. 이 링크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자신에게 커널 스레드에 대한 생성 요청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슬립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22번째 줄 코드를 보면요. wakeUp process란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wakeUp process라는 함수에 적용되는 인자는 kthread add task인데요. 이 변수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제 구조체는 태스크 디스크립터, 태스크 언더바 스트럭이라는 구조체죠. 22번째 코드의 의미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를 깨운다 라는 동작입니다. 이전 페이지에 돌아가면 보시면 이 동작을 의미해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이 의미는 커널 스레드 데모 프로세스를 깨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함수의 동작, 세부 동작 이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내용은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2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커널 스레드에 관련된 정보를 채워서 커널 스레드의 생성 요청을 체크하는 링크드 리스트에 그 리스트를 추가하고 커널 스레드 데모 프로세스를 깨웠습니다. 2단계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죠? 커널 스레드 데모 프로세스는 깨어나서 자신에게 커널 스레드 생성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커널 스레드 생성 요청이 있었으면 커널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자, 근데 커널 스레드 데모 프로세스는 커널 스레드인데요. 커널 스레드의 세부 동작을 처리하는 코드는 커널 스레드 핸들러에 구현되어 있는데 이 커널 스레드 데모 프로세스의 스레드 핸들러 함수가 이름이 똑같아요. kthread add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함수가 요 함수에는 코드가 실행이 돼서 생성 요청을 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kthread add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kthread add 함수의 핵심 기능이 무엇이냐면 kthread create info라는 링크드 리스트 변수를 확인해 자신에게 프로세스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커널 스레드를 의미합니다. kthread add 함수 내부에서는 커널 스레드의 생성 요청이 있다고 확인을 하면 create kthread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핵심인 kthread add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함수는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에 실제 세부 동작 코드가 구현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단계에서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를 깨우는 동작을 수행했죠. 웨이크업 프로세스를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가 깨어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될까요? 정답은 18번째 줄 코드예요. 18번째 줄 코드가 실행이 돼서
자신의 프로세스 상태를 task running이라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커널 스레드가 슬립에 들어갈 때 호출되는 코드와 그리고 이 커널 스레드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코드를 실행하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가 깨어나면 18번째 줄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랫부분 코드를 보면 while loop가 보이죠? while loop에 보시면 이제 list empty라는 함수가 보이고 보시면 kthread create list라는 이제 변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의 의미가 뭐냐면 kthread create list라는 linked list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커널 스레드의 생성 요청을 할 때 이 링크드 리스트에게 등록을 했죠. 근데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있지 않으면 이제 프로세스 커널 스레드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1단계에서 소개했다시피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주된 자료 구조가 kthread create info라고 그랬죠. 그래서 kthread create list next 필드를 통해서 kthread create info 구조체 주소를 이제 읽어서 그 다음에 29번째 줄을 보시면 create 함수를 호출해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create list란 이제 요 create라는 그 변수의 list 필드 인재를 적용해서 list del int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이는 연결을 linked list의 링크를 끊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는 create kthread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다음에 다시 while loop를 돌게 되면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있게 될 거예요. 비어있게 되면 다시 루프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이제 스케줄 함수를 호출해 스스로 슬립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후에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에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를 깨우면 18번째 코드가 실행이 돼서 다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드가 생각보다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커널 스레드의 경우에는 언제 슬립에 들어가고 언제 깨어나는지를 그 시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kthread add 함수에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할 때의 자료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kthread create list 연결 리스트와 kthread create info 구조체의 관계인데요. 네, 보시면 kthread create list는 이제 list head란 타입의 linked list인데 이 변수의 next는 이제 kthread create info의 next 필드를 이제 가리키고 있고 이 next는 다음에 kthread create info란 구조체의 next 필드를 가리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다음에 kthread create info의 next 필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에서 프로세스 커널 스레드의 생성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네, 커널 스레드 생성 요청을 한 순서별로 이 링크드 리스트에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create kthread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함수의 구현부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9번째 줄을 보시면 kernel threa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제 매개 인자를 보시면 clone fs, clone files, sig child 매크로를 5어 연산한 결과를 이제 세 번째 인자로 설정해서 kernel thread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kernel thread 함수를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언더바 두 포크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포크 함수를 호출했을 때 sysclon이라는 시스템 콜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 이후에 언더바 두 포크 함수가 호출이 됐죠. 마찬가지로 커널 스레드도 생성이 될 때 언더바 두 포크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그 단계와 세부 커널 함수를 분석했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려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될까요? k thread 커널 스레드 create 함수를 호출해야 하며 함수의 인재로 스레드 핸들러 함수 이름, 매개 변수, 커널 스레드 이름을 지정해야 됩니다.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에게 커널 스레드 생성을 요청한 후에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를 깨웁니다. 그 다음에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는 깨어나서 자신의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 내부에서 자신에게 커널 스레드 요청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커널 스레드 생성 요청이 있으면 커널 스레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인터페이스 위주로 커널 함수의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포크 함수부터 커널 스레드 혹은 유저 프로세스에서 공통적으로 호출이 되는 커널 함수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